자, 교재 80페이지 연력학 1법칙 1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체가 용기 속에 들어있는데 이 용기는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가해주지 않는 한 이 벽면에서는 열이 출입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용기에 지금 열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열을 얼만큼씩 공급하고 있냐면 Q만큼 공급하는데 열을 공급할 때는 이렇게 저항의 형태가 그려져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서 이 저항 부분에서는 열이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기체에 열이 전달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기체에 열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이고요. 이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해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연력학 1법칙인데요. 기체에 열을 가해주면 이 열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일을 더한 값이 열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얘는 지금 열이 흡수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열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Q는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용기는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는 등적 상태입니다. 부피가 변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부피가 일정하다라고 말하는 건 W 값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E를 구하는 공식은 압력에다가 델타 V를 곱하면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얘는 부피가 일정하니까 델타 V가 0이고 따라서 1도 0이어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얘는 공급된 열이 모두 다 뭘로 변환되었냐면 내부 에너지 변화로 변환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와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열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열이 플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이 플러스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역시 플러스니까 온도가 증가하고 있고 압력도 증가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기체의 한계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평균 운동 에너지 우리가 EK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기체에서 뭘로 표현된다라고 했냐면 온도로 표현된다라고 했습니다.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증가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니은번 보시면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일을 하려면 부피가 증가했을 때 일을 하고 부피가 감소했을 때 일을 받는다라고 했거든. 하지만 얘는 부피가 일정하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을 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Q이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1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공급된 열이 모두 다 내부 에너지로 변화되는데 쓰였습니다. 따라서 D급번도 맞는 내용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주사기에 공기를 넣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고무마개로 구멍을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다가 집어넣는데 물의 온도가 각각 T1, T2인 곳에다가 A와 B 주사기를 집어넣을 거래. 그랬더니 T1, T2는 각각 온도가 다를 거고 이 다른 온도인 물에다 집어넣었을 때 A 주사기는 부피가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고 B 주사기는 부피가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와 B 내부에 들어있는 기체가 어떠한 연력학 과정을 거쳤는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먼저 A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팽창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B 같은 경우는 부피가 감소했으니 압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A와 B는 각각 어떤 팽창, 어떤 압축을 했냐면 A도 등압 팽창을 했을 거고 B도 등압 압축을 했을 거예요. 여기서 등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 채 부피가 커지거나 부피가 작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주사기에는 피스톤이 꽂혀 있는데 이 피스톤에 우리가 사람이 잡아서 한 번에 확 잡아 빼거나 아니면 피스톤에 물체를 올려가지고 확 집어넣거나 그러지 않으면 이 기체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부피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이 피스톤이 한 번에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서서히 천천히 가만히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피스톤에는 내부에서 기체가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공기가 피스톤을 미는 이렇게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을 할 건데 이 두 개의 힘이 같은 채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등압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 채
부피가 증가하거나 부피가 감소하거나 한다고요. 이 압력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부피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피가 증가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기체의 운동이 활발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온도가 증가한다는 소리거든요. 반면에 온도가 감소하면 이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부피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A 같은 경우는 등압 팽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등압 팽창일 때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각각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번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연력학 1법칙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일부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식을 써 놓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라는 식을 써 놓으면 되는데 얘는 등압 팽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부피가 증가했으므로 우리는 온도도 증가함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온도가 증가하고 있으면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당연히 플러스를 띠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피가 증가하고 있어. 그럼 우리가 1은 압력에다가 델타 V를 곱한 값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부피가 증가하니 델타 V가 플러스여서 1도 플러스임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는 당연히 열이 공급되었다. 열도 플러스다. 열을 흡수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A 같은 경우는 물에 있었던 열이 이 주사기 내부로 전달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B는 등압 압축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얘도 똑같이 PV는 온도에 비례한다는 공식과 연력학 1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W 이 식을 써놓고 시작할게요. 압력은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압력은 그냥 두시고 얘는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B는. 그럼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온도도 감소한다 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온도가 감소하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 다음에 1은 조금 전에 압력에다가 델타 V를 곱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니 델타 V가 마이너스라서 1도 마이너스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Q도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는 Q가 마이너스일 때 열을 방출했다 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기 내부에 있던 기체들이 가지고 있던 열이 물 쪽으로 빠져나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등압 팽창 또는 등압 압축 과정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도 증가해야 되고요.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도 감소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시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한바탕 지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기억니은 디귿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이요. 기억번 보시면 T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T1은 A 주사기를 집어 넣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아까 등압 팽창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부피와 온도가 둘 다 증가하여 열을 흡수하는 경우였거든요. 최종적으로 Q가 플러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기 쪽으로 열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에 있던 열이 공기로 이동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억번은 맞는 내용.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A 안에 있는 공기는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A는 등압 팽창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도 따라서 증가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B 안에 들어있는 공기는 외부에 일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을 한다라는 건 부피가 커지고 있을 때가 일을 한다고 부피가 작아지고 있을 때는 일을 받았다고 해. 외부에 있는 공기가 이 피스톤을 밀어서 얘가 찌그러진 거, 부피가 쪼그라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는 부피가 감소했으니 일을 받았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디귿번은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 보시면 실린더에 기체가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된 상태에서 열의 출입이 없이 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보시면 열의 출입이 없이 팽창하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열역학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열의 출입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열이 차단되었다 단열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팽창하고 있다라고 했으니 단열 팽창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건 열역학 1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W에서 뭐가 0이란 소리냐면 Q가 0이란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1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팽창이라고 했어요.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이거든요. 부피가 증가하면 델타 V가 플러스라서 1도 플러스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랑 2를 더해가지고 0이 되려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한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라는 건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므로 온도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는 지금 단열 팽창하고 있는데 부피가 증가했어요. 이 단열 팽창은 언제 일어난다고 했냐면 급격한 압력 변화가 일어났을 때 단열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압력이 작아져. 그러면 부피가 훅 하고 커진다고 했고요. 반면에 너무 갑작스럽게 큰 힘을 주는 거야. 그러면 부피가 작아진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압력이 커지거나 작아짐에 의해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진다 라고 했는데 이 단열 과정에서는 부피가 커졌어. 이 부피가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압력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피가 작아져요. 그러면 이때는 압력이 커졌음을 파악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그 원리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을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이요.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피가 팽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는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얘는 단열 팽창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1의 값이 같다라고 했는데 얘는 부피가 증가해서 1이 플러스니까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라고 했고 그래서 온도는 감소한다라고 했거든요. 온도 증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열 팽창, 부피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압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거든. 그래서 디귿번도 틀립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4번에서는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세로축은 압력이고 가로축은 부피인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A 상태와 B 상태일 때 온도를 비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온도 같은 경우는 PV는 온도에 비례한다. 압력 곱하기 부피는 온도에 비례해. 이걸 통하여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을 비교하여 온도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A 같은 경우는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P0, V0, B 같은 경우는 P0에다가 V1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V1 값이 더 크니까 B가 온도가 더 크구나. 얘는 참고적으로 한번 체크하시라고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기체가 한 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A에서 B 과정은 부피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고 있으므로 일을 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우리가 1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된다고 했냐면 면적을 구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 과정에서 수직으로 내려 B 과정에서 수직으로 내려 요 아래 면적의 크기를 구해주시면 그게 바로 1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가로축이 의미하는 게 델타 V, 부피 변화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압력 곱하기 델타 V라서 1이다 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1의 크기는 A에서 B는 둘 다 압력의 크기가 P0로 같아. 그래서 P0에다가 가로축의 변화량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가로축의 변화량은 V1 빼기 V0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에요. 자, 좀 전에 4번에서 우리가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왔을 때 2를 구하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바로 1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문제에서 보시면 기체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상태가 변하고 있대요. 이때 A에서 B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부피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에서 C도 역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으니 부피가 커지고 있거든. 그래서 A에서 B 과정의 1을 W1, B에서 C 과정의 1을 W2라고 놓는데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첫 번째 1에서 두 번째 2를 뺀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된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W1, A에서 B 사이의 한 1을 구하려면 A에서 선 내리고 B에서 쭉 선 내려서 요 아랫부분의 면적이 바로 A에서 B 과정에서 한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다리꼴 면적 구하시면 아래 거 사각형에다가 위에 거 삼각형 더해주시면 되잖아. 아래 거는 2만큼이고 위에 건 2분의 1만큼이니까 A에서 B 과정은 2분의 5에다가 P
PV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B에서 C 과정 요만큼 내가 지금 진하게 그리고 있는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네모칸 하나에다가 삼각형 하나 올려져 있거든요. 이거 계산하시면 2분의 3 PV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W1에서 2를 빼라고 했으니까 얘네 두 개 빼주시면 정답은 PV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1이므로 A, B 과정에서의 면적에서 B, C 과정에서의 면적을 뺐을 때 PV가 나온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단열되지 않은 실린더에 기체가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피스톤이 이동한다. 그런데 이때 이동 방향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단열되지 않은 실린더라고 써 있어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황을 할 수 있으나 얘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보통 열을 공급한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열 공급 장치를 그려진 요런 앞장에서 보았던 그런 문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 공급 장치를 그려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실린더 벽면으로 열의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이냐면 열이 공급되는 상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Q 하고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얘는 기체 속으로 열이 들어가고 있구나, 열이 공급되고 있구나, 또는 열이 흡수되고 있구나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조금 전에 열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열이 공급되는 동안 A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6번은 등온 과정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연력학 제1법칙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적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PV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라는 식이었고, 두 번째는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일부는 E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얘가 바로 연력학 1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얘는 등온 과정이에요. 온도가 일정하거든요. 그럼 온도 일정이라고 표현하시고, 온도가 일정하면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에 비례하고 E는 P, 델타, V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온도 변화가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온도가 일정하니까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0으로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질에는, 이 기체에는 열이 공급되고 있으니 Q가 플러스 값인데 얘가 모두 다 1로 변환이 될 거라서 1도 역시 플러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이 플러스 1이려면 부피 변화가 곧 플러스다 라는 소리고요. 얘는 부피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다가 부피가 증가하고 있음을 대입해. 그런데 이 등온 과정은 압력과 부피가 곱한 값이 온도니까 압력과 부피가 곱한 값이 일정해야 돼. 그러려면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 반대로 압력은 감소하고 있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시 한번 볼게요. 등온 과정은 Q가 델타 U 더하기 W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등온이라서 델타 U가 0으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공급된 열은 모두 다 1로 전환되는 경우고요. 얘는 열이 공급되고 있으니 플러스, 1도 역시 플러스예요. 1이 플러스라는 건 부피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이 공식에 의해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면 압력이 감소해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거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으로 확인합시다. 기억번 보시면 A의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결과적으로 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A의 압력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한다 라고 이미 이야기했거든요. 니은번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A는 외부에 1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공급된 열이 모두 다 1로 전환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 따라서 1을 한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다음 7번이요. 7번은 압력 부피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A 상태에서 B 상태로 변하겠대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이 상황은 압력이 일정하고 부피가 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등압 팽창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A에서 B로 변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물리량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V에서 2V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피는 당연히 커지고 있고요. 부피가 커지고 있는 동안에 이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우리가 온도를 파악하는 방법은 A 지점에서의 압력과 부피 값을 곱해. 그럼 A에서는 PV, 그 다음에 B 지점에서도 역시 압력과 부피를 곱해. 그럼 여기는 이 PV이거든요. 얘가 바로 온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B로 갈수록 온도가 커집니다. 니은도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 에너지인데요.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평균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때 평균 운동 에너지는 곧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했거든.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라서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도 역시 증가할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 다음에 8번 문제요. 8번 문제는 단열 과정을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 산의 형태가 나와 있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 공기가 상승하는 동안 내부 에너지와 부피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기가 이렇게 바닥면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갑작스럽게 산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천천히 공기가 올라간다면 덜 하겠지만, 이 공기가 갑작스럽게 산을 타고 오르잖아? 그러면 주변에서 열이 출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이 차단된 채로 산 꼭대기까지 오르면 이 공기 덩어리에 작용하는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산 위쪽으로 올라가면 압력이 커져요, 작아져요? 그죠?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압력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압력이 작아지며 이 공기 덩어리에 뭐가 커지냐면 부피가 왕창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공기의 부피가 이렇게 작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갑작스럽게 부피가 이렇게 커지게 되고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열 팽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져서 부피가 커지게 되고요. 단열 팽창 과정에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 열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단열이기 때문에 얘는 Q가 0인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1의 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얘는 부피가 왕창 커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1이 플러스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어야 하고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1이려면 온도가 감소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산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하였고, 부피가 증가하면 단열 팽창 과정에서 1이 플러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반대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온도는 감소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도 역시 용기 속에 공기가 들어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열이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량 Q를 서서히 공급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열 공급. 그 다음에 뒤쪽에 이어서 읽어주시면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피스톤이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등압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얘는 부피가 증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등압 팽창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등압 팽창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써주시고, 두 번째 연력학 1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W 써주시면 되는데, 얘는 등압이니까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팽창이니까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압력은 일정하고 부피가 증가했으니 온도는 따라서 증가했다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온도가 증가했으면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될 거고,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 1은
압력에다가 델타 V를 곱하시면 되는데 부피가 증가하면 델타 V가 플러스라서 1도 역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열도 플러스다 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등압 과정에서는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도 증가하고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도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기억번이요. 기억번 보시면 기체의 평균 속력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 속력은 곧 운동 에너지에 비례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속력이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운동 에너지는 곧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따라서 얘는 온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될 거고 그래서 평균 속력도 역시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조금 전에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했으니 온도가 증가하면 역시 내부 에너지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 디귿번 외부의 한 일은 Q와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의 한 일은 W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해진 열은 곧 내부 에너지도 변화시키고 일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온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내부 에너지도 증가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1이므로 1의 값은 Q보다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Q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자꾸 움직여. 그래서 디귿번도 맞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요. 10번 문제는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기체가 A에서 B를 거쳐 C로 상태가 변하고 있고요. 문제에서 보시면 A에서 B 과정은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경우이고 B에서 C 과정은 단열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먼저 A에서 B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면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에서 B 과정은 등압이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팽창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등압 팽창 과정 같은 경우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온도에 비례한다에 의해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온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연력학 1법칙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W라고 쓸 수 있는데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 플러스 부피가 증가하면 1도 플러스 그러면 Q도 플러스 그래서 열을 흡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에서 B는 과정에서 기체가 열을 방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Q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열을 흡수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 볼게요. B에서 C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에서 C는 단열, 팽창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부피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열 팽창도 볼게요. 단열 팽창은 연력학 1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쓸 수 있는데요. 단열이기 때문에 얘는 Q가 0인 경우예요. 그래서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1의 크기가 같고 부호는 반대다라고 하시면 되는데 팽창이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예요. 따라서 W가 플러스이고요. W가 플러스려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이므로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였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디귿번 볼게요. 단열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1의 값이 같아야 하는데 디귿번 기체가 외부의 한 1과 그 다음에 기체 내부 에너지 감소량을 비교했는데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랑 1의 양이랑 같다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 디귿번도 틀립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기체의 온도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A와 B에서의 온도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A와 B의 온도를 비교하실 때는 A 지점에서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 B 지점에서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을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B가 부피값이 더 크기 때문에 B가 온도가 더 크다라고 하셔도 되고 등압 팽창 과정에서는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도 따라서 증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에서 B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니 당연히 A가 온도가 낮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니은입니다.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8번이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다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공기가 상승을 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상승을 할 거냐면 태양열에 의해 지표면이 가열되어 공기가 상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지표면에 있었던 공기가 가열이 됐어. 그 다음에 이 가열된 공기가 상승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마치 태양열이 가한다 라는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기에 계속 열이 공급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얘가 지표면을 쪼이면서 지표면 자체에서 가열이 됐어 이미. 그리고 나서 가열된 공기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승하는 공기는 어쨌든 지표면에 가열된 공기가 있었다고 쳐. 여기서 이제 온도가 높았다. 근데 얘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대기압이 낮아져. 그래서 위쪽은 압력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원래는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작았다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져서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압력이 작아지는 바람에 부피가 급격하게 커지게 되는데요. 이 공기가 상승하는 요 사이에 열의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열 과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로 구름이 생성이 되려면 이 공기가 갑작스럽게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차마 열이 출입이 될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단열 과정, Q가 0인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열역학 1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쓸 수 있는데 Q가 0이라고 했으니 얘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1의 크기가 같고 부호는 반대일 거라고요. 그런데 공기가 상승하면서 압력이 작아진 바람에 부피가 커졌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1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1이 플러스라면 반대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일 거고요. 그러면 이 구름에서 이 공기덩어리, 커진 공기덩어리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구름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구름을 생성하게 되고요. 얘가 묵직해지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눈이나 비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설명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림이 좀 현란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처음 보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이라는 소리가 되어 있어요. 일단 이 용기가 3칸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기체가 각각 A, B, C가 있습니다. 그런데 A와 B 사이에는 단열된 피스톤이 있대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A와 B 사이에는 열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단열된 피스톤이라는 소리고, 반면에 B와 C 사이에는 금속판, 물론 이 금속판이 고정되어 있기는 하되 움직이지는 않으나 금속판이래요. 이 금속판에서는 열 전달이 잘 돼서 B와 C 사이에서는 열이 왔다 갔다 하여 B와 C는 지금 현재 무슨 상태라는 소리냐면 열 평형 상태라는 소리예요. 금속판을 통해서 열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B도 C도 미지근한 상태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B나 C에 열이 가해지잖아. 그래서 B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금속판으로 열이 전달되어 C도 역시 온도가 올라가요. 반면에 B의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C도 함께 내려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속판의 역할은 B와 C를 열평형에 이르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가에서 나 상황으로 되는 동안에 B에다가 열을 가했대요. 그랬더니 A와 B 사이에 있었던 이 단열된 피스톤이 원래 위치보다 A 쪽으로 이동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 이 금속판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C의 부피에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A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A는 원래 부피가 컸는데 나로 가면서 부피가 작아졌어. 그런데 이 A는 공급된 열도 없고 그 다음에 밖으로 방출된 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는 열이 차단되어 있으니 단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부피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단열 압축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열 압축에서는 열의 크기가 0이므로
곧 내부 에너지 더하기 1의 크기가 0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는 1을 받으면 그 받은 1이 모두 다 내부 에너지로 변화되었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얘는 A가 지금 부피가 작아지고 있잖아요. 부피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1이 마이너스를 띠게 될 겁니다. 그럼 1이 마이너스라면 반대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를 띌 거라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였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으면 A는 온도가 증가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와 C를 볼게요. B와 C는 금속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판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열 전달이 충분히 잘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B에 지금 열이 가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가해진 열은 B를 기준으로 보면 A와 B 사이에 있었던 이 피스톤이 움직였대요. 그런데 열을 서서히 가하잖아. 그럼 이 피스톤이 한 번에 빡 움직이는 건 아니다. 그래서 B에서는 무슨 팽창이 일어나냐면, 어쨌든 피스톤이 A 쪽으로 움직였으니 부피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팽창은 맞는데 피스톤이 서서히 움직여서 등, 앞 팽창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등압 팽창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식에 의해 압력이 일정하면 부피가 증가했을 때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B의 온도가 증가하는 거야. TB라고 쓸게요. 구별하기 쉽게. 아까 그냥 D 썼으니까 TB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B와 C는 열 평형 상태에 이르러야 하잖아. 왜냐면 금속판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금속판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B의 온도가 올라가면 C의 온도도 따라서 올라가야 한다고요. B와 C의 온도는 늘상 같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C의 온도는 올라갈 건데, C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기는 하나 부피 변화는 없어야 돼. 왜냐면 이 금속판에서는 열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금속판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는 무슨 에너지만 있는 상태냐면 내부 에너지만 존재하는 경우이고요. 이 내부 에너지 자체가 열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으니 B로부터 열을 공급받았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1은 0이에요. 왜냐하면 C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B를 볼게요. B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등압 팽창한다 라고 했으니 부피도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하는 경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쓸 수 있는데, B 같은 경우는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증가, 그 다음에 부피도 증가하고 있으니 1도 플러스, 그 다음에 Q도 플러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공급된 열은 B의 내부 에너지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 B의 내부 에너지에다가 C의 내부 에너지도 변화시켰다 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한바탕 한 번만 지울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게. 자, B에 지금 현재 열이 공급되고 있어. 그런데 이 공급된 열은 B의 온도를 증가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B와 C 사이에는 금속판이 있어. 그래서 열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B가 온도가 증가하면 C도 같이 똑같이 B와 열 평형 상태에 이르러야 하므로 C의 온도도 증가할 거라고요. 그러면 B는 등압 팽창을 하고 있으니 열이 가해지면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1도 변화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1도 플러스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 Q도 플러스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이때 B에 공급된, B에서 증가한 이 내부 에너지는 B의 온도만 증가시킨 게 아니라 C의 온도도 증가시켰으므로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다가 C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더한 값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물론 이 12번에서는 여기까지는 체크하지 않지만 어쨌든 공급된 열은 B와 C의 내부 에너지를 한꺼번에 변화시켰다까지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B가 해준 일은 B의 부피가 증가했음을 보고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B가 한 일은 C에는 영향을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어. 왜냐면 C에 있는 이 금속파는 고정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B가 한 일은 오로지 누구만 영향을 받냐면 A만 영향을 받습니다. A가 쪼그라들었잖아. 부피가 감소했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A는 단열 압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A 같은 경우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1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1은 부피가 감소했으므로 마이너스라고 했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라고 했는데 1은 받았어. 누구한테 받았어? 맞아. B한테 받았습니다. B가 부피가 증가하면서 A의 부피가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B가 한 일을 A가 받아 그 A가 일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켰다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한번 지울게요. 자, 그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봅니다. 먼저 기억번 보시면 A의 온도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아까 단열 압축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Q가 0이므로 얘는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대로 온도는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A의 온도 증가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번 C의 압력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C 같은 경우는 부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이 0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그대로 Q인 경우예요. 근데 이 C는 B로부터 계속 열을 공급받고 있잖아. C는 온도가 증가한다 라고 했거든요.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이므로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이네요. 근데 이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식에 의해 C는 부피는 변하지 않았어요. 부피가 일정한데 온도가 증가했거든. 따라서 압력도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C의 압력은 증가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B가 한 일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B가 일을 요만큼 했어. 근데 그 일을 누가 받냐면 A가 부피가 줄면서 A가 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A가 일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 A 같은 경우는 받은 일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라고 했거든. 단열 압축이니까. 그래서 B로부터 받은 그 일이 모두 다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켰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B가 한 일과 같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이 압력 부피 그래프 잘 봐주시면 A에서 B, 그 다음에 C 과정 다시 A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먼저 A에서 B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과정이 왼쪽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등압,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압축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등압 압축 과정에서는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써주시고요. 등압 압축일 때 PV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 공식에 의해 압력이 일정하므로 부피가 감소해서 온도도 감소한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 마이너스 부피가 감소하니까 1도 마이너스 그래서 Q도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열을 방출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본 보시면 열을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 틀린 내용이에요. 열을 방출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을 볼 텐데요. B에서 C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피가 일정할 때는 등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얘는 지금 B 지점에서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C 지점에서도 역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을 봐주시는데요. B에서 C로 내려오는 동안에 압력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PV는 온도에 비례한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의해 부피가 일정해. 그런데 B에서 C로 내려올 때 압력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온도도 감소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니은번 보시면 B에서 C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B에서 C 과정에서 온도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내부 에너지도 감소한다 라고 표현하셔야 한다고요. 따라서 이 등적 냉각 B에서 C 과정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쓸 수 있는데요. 등적이기 때문에 W가 0이거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온도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내부 에너지 마이너스 따라서 Q도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B에서 C 과정에서도 열을 방출했다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 문제에서 묻진 않았으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C에서 A 과정에서는 C에서 A로 가는 동안에 부피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C에서의 압력 부피 곱한 값보다 A에서 압력 부피 곱한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온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 A는 부피도 증가하고 온도도 증가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 증가하니까 1도 플러스, 온도도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 이거든. 그래서 C에서 A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D급본 보시면 A에서 B 과정은 우리가 아까 부피가 감소한다 라고 했으므로 이를 받는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에서 B 과정 요 아랫부분의 면적은 이를 받은 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은 부피가 커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C에서 A 과정 내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요 아래 면적은 이를 받은 양이라고 하시면 돼요. 너무 더럽게 썼지? 미안해. 자, 다시 A에서 B 과정 아랫부분의 면적은 요만큼입니다. 이를 받은 양이에요.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를 한 양인데 이를 한 부분은 내가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만큼이 면적이거든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A, B 아래의 면적이 C, A 아래의 면적보다 더 크거든. 그래서 이를 받은 일이 더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급번도 맞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도 역시 단열 팽창 문제예요. 페트병 안에 물이 채워져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공기가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페트병 안에 있었던 물을 빠르게 밀어낸대요. 공기가. 그렇다는 건 공기가 채워져 있는 이 공간의 부피가 더 커진다라는 소리거든. 왜냐면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런데 물이 빠르게 나갔다는 건 급격하게 부피가 커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 페트병 안에 압력이 급격하게 작아지며 부피가 급격하게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단열 팽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력학 제1법칙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W에서 얘는 단열 빠르게 물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열의 출입이 있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Q가 0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1의 값과 같고 부호는 반대인 그런 경우인데 얘는 공기의 부피가 커지고 있는 경우이거든. 따라서 W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될 거고 반면에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라는 건 온도는 감소한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열 팽창에서 온도 변화가 감소하게 되는 그 현상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요. 역시 압력 부피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기체의 상태가 A에서 P로 B에서 C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A에서 B 과정은 등압 과정이고 B에서 C 과정은 등적 과정이다 라고 문제에 친절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먼저 A에서 B 과정을 볼 텐데요. A에서 B 과정은 등압이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등압 팽창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연력학 과정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A에서 B 과정은 등압 팽창이라고 얘기했고요. PV는 온도에 비례한다에 의해 압력이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는 경우이므로 온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 과정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1과 같다 해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1은 플러스,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 열도 역시 플러스인 경우예요. 그래서 열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A에서 B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이 그냥 Q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A에서 B 과정에서 흡수된 열은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켰고 일도 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 등적이거든요. 그런데 B에서 C로 올라가는 동안에 압력이 증가했어. 그러면 우리가 B에서 C 과정도 보도록 할 텐데 얘는 등적 가열 과정인데요. 먼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는 등적이니까 부피가 일정한 경우예요. 그런데 B에서 C를 비교하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압력이 증가했다. 그러면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증가하니까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 Q는 내부 에너지 더하기 1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얘는 등적이니까 부피가 일정해서 1이 0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일 거고, 그래서 Q도 역시 플러스여서 열을 흡수했다. 근데 B에서 C 과정에서도 역시 흡수한 열량은 Q래. 그래서 그냥 Q라고 써주시면, B에서 C 과정에서는 흡수한 열이 모두 다 온도 내부 에너지만 변화를 시킨 거예요. 반면에 A에서 B 과정은 흡수한 열이 내부 에너지도 변화를 시키고 일도 했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기억, 니은,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지울게요. 자, 기억본입니다. 기억본에서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Q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A에서 B 과정은 등압 팽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흡수한 열이 내부 에너지도 변화시키고 일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의 양은 Q보다 작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B에서 C 과정 등적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의 양이 0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B에서 C 과정에서는 흡수된 열이 모두 다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켰고, 얘는 PV는 아까 온도와 비례한다는 이 식에 의해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해서 온도도 증가한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온도는 증가한다, 니은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델타 U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B에서 C 과정은 흡수된 열량 Q가 그대로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켰어. 그러나 A에서 B 과정은 Q가 내부 에너지도 변화시키고 일도 변화시켰거든. 그래서 둘이 나눠 먹잖아.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누가 더 크냐면 B에서 C 과정이 A에서 B 과정보다 크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아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요. 자, 16번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단열 과정의 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랑 나가 어떠한 단열 과정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단열 과정은 단열 압축 과정이 있고 단열 팽창 과정이 있어요. 가를 보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압축시켰대요. 단열 압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단열 과정은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쓸 수 있는데 단열이니까 Q가 0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랑 일이 서로 부호는 다르고 크기는 같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단열 과정에서는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는 감소한다 라고 했었고,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는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가의 경우는 압축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린더 내부에 들어있는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뜨거워졌다 라고 하는 경우고, 나의 경우는 병뚜껑을 갑작스럽게 따잖아. 그러면 갑자기 부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뚜껑이 열린 이 부분에서 급격하게 온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면 병뚜껑이 열리면서 공기가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면서 부피가 커지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단열 팽창, 가는 단열 압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울게요. 자, 그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기억번이요. 가에서는 우리가 아까 단열 압축이라고 했습니다. 실린더 안 공기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가에서는 부피가 감소하면서 온도가 증가한다 라고 했으니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맞아요. 니은번, 나. 병뚜껑 여는 경우니까 단열 팽창입니다. 단열 팽창에서는 갑작스럽게 병뚜껑이 열리면서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기체의 온도가 감소하여 주변에서 김이 생성된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온도는 낮아진다, 역시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번, 단열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쓸 수 있는데 단열 과정은 Q가 0이야.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1의 양이랑 같아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이거든요. 따라서 외부의 한 일은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라고 하셔야 돼요. 외부의 일을 했으면 내부 에너지는 감소한 건 맞아. 일을 하면 W는 플러스면 내부 에너지 마이너스여야 하잖아. 하지만 얘네 두 개 크기가 같다라고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네요. 자, 17번 문제요. 17번 문제는 처음에 기체의 상태의 온도는 T였고 부피는 V였대. 그런데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3V로 증가를 했고 이때 절대 온도도 3T로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상에 모든 게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기억번이요.
기억번에서는 첫 번째 평균 속력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평균 속력과 관련된 에너지, 운동 에너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는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 온도와 관련이 있었거든요. 온도는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운동 에너지는 곧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평균 속력 같은 경우는 온도가 클수록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보다는 나가 온도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평균 속력은 나에서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번은 틀렸고요. 니은번 내부 에너지는, 우리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라고 했냐면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총합 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온도가 나가 더 크잖아요. 나가 몇 배 더 크냐면 가는 t인데 나는 3t야. 온도가 3배 크니까 내부 에너지도 역시 3배 큽니다.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 Q를 공급하기 전과 후에 기체가 외부에 한 2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1W 구하는 방법은 압력 P에다가 델타 V를 곱하셔야 하거든. 그런데 이때 압력의 크기가 P라고 하고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였으므로 부피 변화를 구하시면 되는데, 부피가 V에서 3V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부피 변화의 크기는 2V만큼입니다. 따라서 1의 크기는 2PV라고 하셔야 돼요. 디귿도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요.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그림이 이상하게 생기긴 했어. 왜냐면 피스톤 위에 추가 하나 올려져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문제에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는데, 추를 올렸고 이 실린더 내에서 열을 방출하며 부피가 감소할 건데, 이때 피스톤이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냐면 서서히 내려와 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얘가 처음에 피스톤이 정지해 있었다 그러면 내부에 있던 기체가 피스톤을 자꾸자꾸 때릴 거야. 그럼 압력이 가해지고 있을 거고, 바깥쪽에 있는 공기도 역시 이 피스톤을 때릴 거야. 대기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추가 올려져 있으니 이 추가 피스톤을 누르는 힘 역시 추의 압력도 있을 거거든요. 이때 이 피스톤이 정지해 있다는 소리는 추에다가 추가 작용하는 압력과 그 다음에 바깥 공기가 작용하는 대기압을 더한 값과 내부에서 이 기체들이 밀고 있는 힘이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P라고 했을 때 이게 평형 상태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피스톤이 서서히 내려와서 또 정지를 했대. 그렇다는 건 이때도 역시 내부에서 이 기체들이 밀어내는 힘과 추가 누르는 압력, 그 다음에 대기압의 크기가 역시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슨 과정임을 파악할 수 있냐면 등, 앞임을 파악할 수 있고요. 부피가 줄어들고 있으니 등압, 압축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상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Q가 방출되고 있다, 열이 방출되고 있다 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모든 상황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PV는 온도에 비례한다 라고 써주시고요. 얘는 압력이 일정하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얘는 부피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온도가 감소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열역학 1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W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온도 감소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감소했어요. 마이너스입니다. 부피 감소했으니까 1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열도 마이너스라서 열을 방출했구나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이거 지웁니다. 기억번 보시면 가에서 나 과정으로 가는 동안에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에 부피가 감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W가 마이너스 값이라서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기억번 틀렸어요. 니은번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부 에너지, 우리가 아까 PV는 온도에 비례한다 해서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감소하면 온도가 감소한다 했다. 근데 이때 온도와 내부 에너지는 비례하거든. 그래서 내부 에너지도 역시 감소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큰 게 맞아요. 나의 내부 에너지가 더 작아야 됩니다. 니은번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가에서 나 과정에 추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라고 했거든. 추가 원래는 이렇게 높이 있었는데 피스톤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잖아. 그러면서 이 추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건 곧
뭐에 영향을 주냐면 원래 부피가 이렇게 컸는데 부피를 이만큼 줄어들게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추의 위치 에너지 변화는 이 기체가 받은 일과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의 에너지 변화는 부피를 감소하는 데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얘는 등압 압축이라서 Q는 델타 U 더하기 W 이거든요. 물론 다 마이너스 2기는 하지만 이때 추의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1에만 영향을 준다라고 했으므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Q보다 작다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Q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1을 더한 값이니까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어요. 정답은 니은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실린더에 기체가 들어있는데 단열된 실린더고 단열된 피스톤이야. 그리고 이 피스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될 텐데요. 얘는 지금 어디로 이동했냐면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그 어디에도 열이 공급됐다, 열이 방출되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부피가 증가했으니 팽창인데 열의 출입이 없으니 단열 팽창입니다. 그러면 단열 팽창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Q는 델타 U 더하기 W인데 Q가 0인 경우이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부피가 증가했으면 W가 플러스라서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여야 하고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가 감소한다 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부피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며 이 기체들에 작용하는 압력은 작아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열 팽창은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에 의하여 부피 변화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부피가 커졌을 때는 압력이 작아졌다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찾으실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 온도의 관계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압력이 감소하고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감소하는 걸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1번 그래프 볼게요. 1번 그래프에서 지금 점점점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등온선이야. 그 어느 위치에서 P, V, 압력 곱하기 부피 값을 곱했을 때 모두 다 같은 지점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 이걸 등온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등온선은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단열 팽창에서 압력은 감소하고 부피는 증가하고 온도는 감소한다 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과정이 위쪽에 있는 등온선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래프를 표현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니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고요. 압력이 감소하고 있으니 아랫부분으로 내려와야 한다고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원래 P0와 V0의 위치가 여기였는데 압력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하지, 부피 오른쪽으로 가야 하지, 그 다음에 온도 내려와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양상으로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단열 압축은 이 상태에서 화살표만 위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도 역시 압력 부피 그래프인데요. 기체가 A에서 B, C 다시 A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 A, B, B, C, C, A에서의 각각 연력학 과정이 나와 있는데 A에서 B는 등온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 B에서 C는 등적 과정, C에서 A는 단열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체의 상태를 각각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연력학 1법칙은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쓸 수 있는데 A에서 B로 갈 때는 등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A 지점과 B 지점에서의 온도가 같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면 내부 에너지가 0일 거라서 변화가 0일 거라서 Q는 W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얘는 A에서 B로 가는 과정 오른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부피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이 플러스 2고 열을 흡수했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B에서 C 과정 볼게요. 등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고요. 부피가 일정하면 얘는 델타 V가 0인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B에서 C 과정에서는 1이 0이야. 따라서 등적일 때는 여기선 Q가 다르니까 Q'이라고 쓸게요. 이 B에서 C 과정에서는
Q가 W가 0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B에서 C로 내려올 때는 이 B 지점에서의 PV 값, 그 다음에 C 지점에서의 PV 값을 비교하시면 되는데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 온도가 감소하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라서 역시 Q도 마이너스입니다. 열을 방출하는 구간이에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식에 의해 얘는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B에서 C 과정은 열을 방출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열 과정은 Q가 0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델타 U가 W랑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에서 A로 가는 과정은 부피가 작아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1이 마이너스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플러스 온도가 증가하는 과정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A와 B와 C에서의 온도를 비교할 수 있는데요. A와 B는 등온 과정이라고 했으니 온도 똑같고 B에서 C로 갈 때 온도 한번 감소하고 C에서 A로 갈 때 다시 온도가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A에서 B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에서 B 과정에서 아까 일을 했기 때문에 열이 플러스라서 열을 흡수한다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맞아요. 니은만 보시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와 C에서 온도가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C에서 A로 갈 때 단열 과정인데 부피가 작아지고 있어서 우리가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가 온도가 더 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도 A가 더 크다라고 하셔야 되거든요.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니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C에서 A 과정에서 기체가 받은 일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BC와 CA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BC 같은 경우는 등적 과정이라고 얘기했었고 얘는 온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감소한 양만큼 열을 방출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C에서 A 과정은 단열 과정이고 얘는 부피가 감소하면서 온도가 증가할 거야. 그런데 온도가 증가하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거든. 이때 뭘 비교하라고 했냐면 BC 과정에서 이 방출한 열과 CA 과정에서 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같냐 다르냐 이걸 비교하라고 했는데 B에서 C, C에서 A 얘네 둘에서 우리는 뭘 비교하면 되냐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비교하시면 돼요. 왜냐면 BC에서 방출한 열의 양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했거든. 왜냐면 등적이라서 1이 열이니까. 그런데 A와 B는 온도가 같아. 그리고 B에서 C로 갈 때 온도가 한번 감소했고 C에서 A로 갈 때 온도가 한번 증가하는데 B에서 C로 온도가 감소하나 C에서 A로 온도가 증가하나 A와 B가 온도가 똑같으므로 변화량은 같습니다. 단지 B에서 C는 감소를 했을 뿐이고 C에서 A는 온도가 증가했을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C에서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B에서 C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같네요. 얘네 두 개가 같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에서 C 과정에서 방출한 이 열의 크기는 C에서 A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D급번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의 양 우리가 Q'이라고 쓸 수 있고 C에서 A 과정에서 이 받은 일 W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거든요. C에서 A에서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거든요. 그래서 D급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A에서 B에서 열을 한번 흡수했고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열을 방출했고 C에서 A 과정에서는 열의 출입이 없다라고 하시면 되고 A에서 B로 가는 동안 온도 변화는 없고 B에서 C로 갈 때 온도 한번 감소하고 C에서 A로 갈 때 온도 다시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A에서 B를 거쳐 C 그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오는 동안에 전체적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연력학 과정은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5페이지 1번입니다. 85페이지 1번 보시면 기체가 A, B, C 세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두 피스톤이 정지해 있었대요. 근데 이 기체 B에다가 이제 열을 가하는 거야. 그랬더니 상태가 변하게 되겠죠? 이때 기체 B에 열을 가했을 때 그래프가 그래프라고 되어 있고요.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과정이 진행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피스톤이 움직이던지 할 텐데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났어. 그래서 이 B의 상태에 머물렀을 때, 도달했을 때 그때도 역시 이 두 개의 피스톤은 정지했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바탕 지우고요. 자, 일단 처음에는 피스톤이 정지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가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 B가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B가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 역시 C가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 이 모두 다 평형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B에다가 열을 가할 때 그랬더니 상태가 이제 A에서 B 쪽으로 변하게 됐는데 이 상태를 잘 보시면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 부피도 증가하는 경우, 위쪽으로 가고 있으니 압력도 증가하는 경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B에다가 막 열을 막 때려 부었어. 가했다. 엄청나게 가했더니 이 B의 공간이 넓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는 건 이 양쪽으로 피스톤이 움직였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B의 공간이 넓어지게 되었고 이 넓어지는 동안에 B가 이 피스톤을 누르는 힘의 크기가 이 P만큼으로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압력이 P였는데 B로 갈수록 이 P로 늘었잖아. 그래서 B가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이 처음에는 P였는데 이렇게 부피가 증가하는 동안에 피스톤을 밀어내는 힘이 2P로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스톤이 움직이고 나서 최종적으로 압력이 2P일 때 다다르면 피스톤이 정지했대요. 그렇다는 건 이 부피가 증가하고 난 후에 지금 이 상태일 때도 피스톤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평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건 처음에는 P였는데 나중에는 압력이 2P로 변했고 B가 작용하는 압력이 2P로 증가했으면 A와 C에서 작용하는 힘도 역시 2P로 증가를 해야 피스톤이 정지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을 보시면 B, 그러니까 소문자 B의 상태일 때 C에 작용하는 압력은 2P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에서 B 상태로 변했을 때 피스톤의 작용은 모두 다 평형 상태여야 하므로 A, B, C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모두 다 2P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A에서 B 과정에 B가 한 일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 그래프 자체가 B 기체가 한 상태인 거거든. B 기체의 상태를 표현한 거거든. 근데 얘는 압력 부피 그래프예요. 이때 B가 한 일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아랫부분의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아랫부분의 면적 구하시면 2분의 3 PV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PV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기체 B가 일을 했어. 물론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했을 텐데 그건 제끼고 이 B가 일을 하면 그 영향을 누가 받냐면 A랑 C가 받아요. 그쵸? 한 번만 지울게. 처음에는 B의 부피가 요만큼밖에 안 됐다. 근데 얘가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처음에는 V였는데 나중엔 2V가 됐다. 그러면 반대로 A와 C는 쪼그라들어요. 원래 A의 부피는 요만큼이었는데 B의 부피가 커지면서 A의 부피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고 치고 그 다음에 C도 역시 부피가 요만큼이었는데 C도 부피가 이렇게 쪼그라든 거야. 얼만큼 쪼그라드냐면 B가 V만큼 부피가 증가했으니 A와 C가 감소한 부피는 V만큼 감소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때 B가 부피가 증가하는 동안 일은 얼만큼 한 거냐면 P, 델타, V만큼 일을 했으니까 어쨌든 W만큼 일을 했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 W의 일을 누가 받냐면 A와 C가 각각 받는 거야. 이 W를 나눠서 받는 거야. 그래서 A가 받은 일을 WA,
C가 받은 일을 WC라고 한다면 얘네 두 개를 더한 값이 B가 한 일 W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A와 C가 받은 일은 곧 뭘로 변환이 되냐면 A와 C에는 열이 공급되지 않아. 그런데 부피가 줄어들었잖아. 그래서 A와 C는 둘 다 무슨 연력학 과정을 거치냐면 단열, 부피가 줄어들었으니 압축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축되는 과정에서 부피가 감소를 하면 반대로 온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B로부터 받은 1이 뭘로 변환이 되냐면 내부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따라서 A가 받은 1은 A의 내부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C가 받은 1은 C의 내부 에너지로 변환이 되어서 결국에는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C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더한 값도 W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B는 부피가 증가해. 그러는 동안에 A와 C는 부피가 감소해요. B가 V만큼 부피가 증가하면 B와 C는 V만큼 부피가 감소하게 될 거고 B가 W만큼 일을 하면 그 W를 A와 C가 나눠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A와 C는 부피가 감소하면서 단열 압축할 거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했고 A가 받은 1은 A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C가 받은 1은 C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라고 했으므로 A와 C가 받은 1은 결과적으로 A와 C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합 증가량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역시 2분의 3 PV라고 하셔야 됩니다. 디귿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기체 A, B가 있어요. 그런데 A는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고요. B는 단열되지 않은 실린더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B 같은 경우에는 상태 변화에 따라서 이 실린더를 통해 열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는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와 B의 단면적의 크기는 같은데 얘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문제를 보시면 A에 열을 공급했답니다. 그랬더니 피스톤이 천천히 이동했다라고 했고요. 천천히 이동한다는 소리는 압력을 유지하면서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동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정지했다라고 했고요. 그렇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압력이 계속적으로 일정한 등압 과정을 거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A가 그런데 B 같은 경우는 문제를 보시면 B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등압 과정을 거쳤을 거고 B는 등온 과정을 거쳤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A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A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B는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 일정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거든. 이때 연력학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A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에요. 얘는 지금 A는 서서히 피스톤이 움직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등압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A의 온도가 증가했대. 그렇다는 건 A의 부피가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피스톤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B는 부피가 감소했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력학 1법칙에다 A 거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연력학 1법칙은 Q는 델타 U 더하기 W라고 쓸 수 있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온도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내부 에너지 증가할 거고요. 부피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1도 플러스겠죠. 따라서 Q도 플러스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B 같은 경우는 아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했으니 등온이야. 그런데 부피가 감소하고 있거든. 그래서 등온 압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도 연력학 1법칙에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연력학 1법칙은 델타 U 더하기 W잖아.
그런데 부피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W는 마이너스 2고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는 없고 열은 마이너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B는 이 단열되지 않은 실린더를 통해 부피가 감소함에 따라 열을 방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0일 때 A가 온도 더 높다는 거 요거 하나 체크하고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자, 기억번 보시면 T0일 때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래프 봤었거든요.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고 B는 일정하게 유지됐어. 여기가 T0일 때거든. A가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A의 내부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하시는 거 맞습니다. A가 B보다 내부 에너지 커요. 그 다음에 T0일 때 부피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A의 부피가 증가했고요. B의 부피가 감소했거든요. A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부피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부피가 A가 크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틀렸네요. 디귿번 보시면 A가 온도가 높아지는 동안에 B는 열을 방출한다 라고 했거든요. A가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도 높아지고 하는 등압 팽창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동안에 반대로 B는 부피가 감소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면서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1이 마이너스라서 최종적으로 Q도 마이너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B는 열을 방출한다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3번이요.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에 압력 부피 그래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1, 2, 3 과정이 표현되어 있고 각각 Q, 열,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 W1의 크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A, B, C에다가 적용을 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고요. 먼저 A에서 B 과정 같은 경우는 부피가 일정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A에서 B는 등적 과정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등적이라는 건 부피 변화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적에서는 W가 0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 먼저 볼게요. C에서 A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등압 과정이라고 하시면 되고 등압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와 일의 변화가 동시에 존재한다 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말미에 보시면 B에서 C 과정은 등온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B에서 C 과정 등온이라고 체크하시고 등온일 때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어서 열이 모두 다 1의 값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정 1, 2, 3에다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과정 1번 보시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거든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라는 건 등온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왼쪽 그래프에서 어느 과정이냐면 B에서 C 과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과정 보시면 2번에서는 1, 2, 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이 0이라면 부피 변화가 0이어야 하기 때문에 등적 과정이어야 합니다. 등적 과정은 왼쪽 그래프에서 A에서 B 과정이 등적 과정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2번은 A에서 B 과정 잘못 썼다. 이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머지니까 C에서 A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에서 A 과정 같은 경우는 등압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등압 과정에서는 Q는 델타 U 더하기 W에서 델타 U도 살아있고 W도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C에서 A 과정은 왼쪽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부피가 감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1 마이너스 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동안에 이 등압 과정에서는 PV는 온도 변화에 비례한다 라는 이 공식에 의해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감소해. 그럼 온도도 감소하잖아. 그래서 내부 에너지도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열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과 1의 마이너스량을 더한 값이 열의 크기와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빈칸도 구할 수 있어.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1을 더해서 Q 값이 나와야 하거든요. 뭐야?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9분의 2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보시면 과정 1은 A에서 B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정 1은 B에서 C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억번 틀렸어요.
니은번 보시면 이 동그라미 기억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이 동그라미 기억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등적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Q가 내부 에너지 변화와 똑같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다 맞습니다. 디귿번 기체가 한 번 순환하는 동안 한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얘가 어쨌든 A에서 B를 거쳐 다시 A로 돌아와. 이때 A에서 B 과정에선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B에서 C 과정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C에서 A 과정에선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을 받았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은 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프에서 B에서 C 아래 면적은 이렇게 큰 건데 A에서 B 아래 면적은 이렇게 작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 그림 한번 지울게. 그래서 요 가운데 부분 요만큼의 면적은 일을 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을 한 양은 얼마냐면 과정 1에서 보시면 2만큼 했어요. 그 다음에 과정 2에서는 일 안 했으니까 넘기시면 되고, 과정 3에서는 이만큼 일을 받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한 일을 구하려면 한 일에서 받은 일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빼기 9분의 2 하시면 결과적으로 9분의 7, 2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디귿번 맞네요.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그래도 연력학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만 하시면 손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